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대규모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산업부의 박혜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우선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해서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등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 주도 성장은 이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 중에서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에서 한 차례 언급될 뿐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속도 조절과 규제 개혁 등 그간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네. 서민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 지원 등은 여전하지만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 완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과 탄력 근로시간 추가 연장은 그간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인데요. 내년 정책 방향에 이를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였던 기업활력법은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떤 방향성 설정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과제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함께 달성하려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게 가장 좀 의미 있는 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좀 지지에 나선다. 이것도 좀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기고 특히 대기업들과 직접 연계되는 프로젝트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7년에 착공 예정이었던 삼성동 한전부지 신사업 건립 계획은 인구 과밀 우려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인구 저감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내년 중에는 심의를 통과하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또 현대기아차가 충남 서산에 추진 중인 주행시험도로 건설의 인허가 등 이 행정 절차 처리에 속도를 내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로 헤매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신공장 계획은 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풀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포항이나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에 계획 중인 2조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 착공해서 기업 활력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직도 규제 개혁은 좀 미흡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기업이 혁신 성장과 투자에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규제 개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규제개혁 같은 게 좀 더 과감한 어떤 그런 규제개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 같은 게 조금 부족해서 과연 얼마나 이제 실행이 될지 그게 조금 미흡한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